밥라자르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지구상에 차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끼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에게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의도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시 위대한 데이즈 스미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즈. 네, 잘 지내요. 당신은요? 꽤, 좋아요. 토론의 2부가 기대됩니다. 방금 밥 라자르 강연을 마쳤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1부는 데이터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일에 대한 리뷰입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미래 예측 팟캐스트의 우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이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밥 라자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멋진 대화를 나눴고 그 밖에 다른 개념에 대해 계속 시시덕거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온라인에 접속하기 전에 밥 라자르의 1989번이라는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그가 말한 내용은 그가 공개한 문서인가요? 아니면 이 존재들이 우리를 어떻게 컨테이너로 보는지에 대해 누군가 그에게 말했나요? 전에도 들어본 적 있는 말입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죠? 손가락이 없었어요. 외계인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했어요. 그 얘기도 했었지? 필 슈나이더였나요?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랬나요? 아마도요. 유튜브에서 자주 봤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믿기지 않아서 그의 이야기를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초기에 나온 내용 중 일부는 흥미로웠지만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선 하지만 에이트나인의 라자르가 얘기를 비정규직에 하긴 대해 했죠. 이야기하는 비디오 테이프가 진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밥 라자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그의 것이에요. 그는 1989에서 라자르 테이프라고 불리는 테이프를 가져왔고 유튜브에서 일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건 진짜예요. 그는 외계인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외계인의 역사와 그들이 지구에서 무엇을 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문서를 보여줬다고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 읽은 내용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받은 것처럼 들리긴 했어요.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과학계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이언톨로지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 많이 모른다. 하지만 70년대 초에는 인간과 영혼과 관련되니 그리고 한 가지 요소가 주의를 드리고 있다고 싶습니다.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음의 공간에 자신을 넣어주세요. 저는 공포와 무서운 것을 퍼뜨리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UFO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흥미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탐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하지만 섣불리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두려워하자, 세상이 종말을 맞고 있다고 말하기 전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힘이 많이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심령술사로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아빠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저는 표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와, 영적인 사랑과 빛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의식이 사물을 표현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것은 긍정적인 시사점입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가 어두운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도 그 점을 명심하고 이 대화에서 하지만 그는 컨테이너라고 말합니다.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컨테이너는 무엇을 위한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영혼을 담는 그릇을 말하는 것 같아요. 현재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코트니 브라운의 파사이트 그룹이 이를 탐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사람들이 환생한다고 말하는 환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하죠. 인간의 몸은 영혼을 재활용하는 그릇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분리한다면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리고 영혼은 의식과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의식의 씨앗입니다. 네, 우리의 의식, 에너지 등 육체가 없어도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지만 육체를 가졌을 때의 모든 경험도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완전히 만들어가는 중이지만 우리의 연구와 경험에 따르면 왜 몸일까요? 왜 컨테이너가 필요한가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 말은 제가 직접 연구한 것들, 심령술 같은 것들에 대한 제 경험, 대화 같은 것들에서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는 목적은 우리 자신에 대한 더 높은 지식을 얻기 위해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영혼이나 본질이 뭐라고 부르든 간에 환생하거나 지구가 아닌 다른 용기로 옮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밥 먼로의 책에서 흥미로운 점은 먼로 연구소의 설립자인 밥 먼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그가 유체 이탈 경험에 적합한 조건을 만드는 기술, 연습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3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들은 그의 여행과 심령 에테르 속 우주 탐험에 관한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리고 먼 여행이라고 불리는 무서운 것들과 관련된 그의 중간 책에서 그는 시간을 앞당겨 3000년을 진행했습니다. 또는 인간 생명체와 마주친 3000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고 동물의 몸으로도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가 루치라고 부르는 것을 창조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책에서 에덴 동산 이야기인데 인간은 창조되었고 생명은 감정에 기반한 에너지원인 루치를 생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고 강하며 순수한 2가지 형태의 무성함은 두려움과 외로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면 신과 통제에 대한 모든 개념과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만약 당신이 모두 강력하다면 왜 이 행성에서 이런 조건의 삶이 존재할까요? 그런 관점에서 루치를 만들게 된 거죠. 어쨌든 그는 미래로 가서 의식이 이 다른 동물들에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이 정말 무섭게 느껴지고 우리가 더 큰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그럴 수도 생각하시나요? 있죠. 그렇죠. 제가 수년간 여행하면서 심령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적은 없지만요. 저는 이런 것들에 약간의 돈을 투자하고 인간이 아닌 생명체와 그것에 대해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고 느낀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환생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환생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육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떤 형태로든 죽음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든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왜요? 그리고 왜 외계인이나 비인간이 개입되는지도요.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고 있나요? 식량 공급원인가요? 에너지원인가요? 모르겠어요. 제 말은 모든 개념은 대중문화에서 다뤄졌어요. 매트릭스에서 인간은 그리고 그들은 그릇이자 대본을 작성할 에너지원인 때 것처럼요. 분명히 이 대본에서 출처를 가져왔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강화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하지만 조던 맥스웰이 이야기했던 의식의 힘, 할리우드의 마법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의식에 발현하는 힘이 있다면 신호가 강할수록 존재하거나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더 강하게 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을 데이터 세트라고 생각하면 흥미롭죠? 그리고 컨테이너를 하드 드라이브라고 생각해보세요. 육체적일 수도 있죠. 칼라 터너의 마지막 책, 천사의 가장 무도회가 항상 생각나요. 그녀는 반복적으로 납치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그들은 그의 의식을 몸에서 떼어내 블랙박스에 넣었고 그는 겁에 질려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레올 다른 몸과 똑같은 다른 몸에 넣었지만 복제된 몸이었기 때문에 이식을 한 조각에서 다른 조각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됐죠.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읽은 책인데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이해가 되니 플래시 드라이브,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가져다가 정보를 넣은 다음 다른 곳에 꽂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소프트웨어가 제 화면에 다시 나타납니다. 예, 지금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다루고 있나요? 이제 막 기술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듣거나 소문, 신화 등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통해 그 이면을 이해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일부 납치 피해자들과 UFO 분야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라자르와 다른 사람들도 지난 20, 30년 동안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영혼을 움직여서 다른 몸으로 옮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먼로 연구소와 관련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한 친구는 자신의 몸을 떠나 거의 다른 현실로 들어가서 다른 몸을 차지하고 의식을 경험하곤 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두세 번 했어요. 좀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자고 있는데 깨어났을 때 다른 곳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 만남이었습니다. 조 로건은 팟캐스트에서 환각제를 복용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15초 여행으로 6개월 동안 다른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몸으로 옮겨가서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매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연옥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와 신화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생명체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였죠? 그거였어요. 로버트 모닝스카이였어요. 그의 프레젠테이션을 본 적이 있다면 지금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4시간짜리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영혼이 통과하는 기억 지우기 기계와 같다고 말했어요. 그는 빛이 당신을 다시 시스템으로 되돌려 놓기 때문에 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80년대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 첨단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꼭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의식이 신체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임사 체험에 대한 모든 이야기도 도움이 되고 조금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육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지상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이 몇 초 또는 몇 분이지만이 대체 현실에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네, 떨어져 놀랍습니다. 있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먼로의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단계인지 잊어버렸네요. 그들은 서로 다른 의식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사라진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물리적 현실에서는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이 될 것이며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대화에서 납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UAP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다들 미쳤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는 공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과 대화 그룹과 같은 UAP에 꽤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UAP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심지어 원격 시청자들도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이나 납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UAP 서킷에서 이야기할 때,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 신문과 미디어에서 이야기할 때 아무도 납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납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너무 먼 단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더 어두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한 절단, 소절단에 대해 이야기하지 그렇군요.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린다 멀튼하우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공인된 저널리스트이자 뛰어난 저널리스트, 뛰어난 연구자입니다. 그녀는 실제 저널리즘을 하고 자신이 발견한 사실에 대해 보도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잘 기록되어 있죠.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말하거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어두운 의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원격 관측을 통해 UFO를 관찰한 몇몇 사례에서 지구가 마치 농장과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존재들은 농부들이고 우리는 농장 동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육된 동물이라고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키기 힘든 약입니다. 가만히 멈춰서 생각해보면, 자신을 소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영적인 깨달음과 평화를 얻지 못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어떤 방법과 방식으로 사용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방목으로 풀을 뜯는 행복한 소들이 있는데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에 갇혀 사는 공장식 축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소들도 있죠.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좋은 질문이긴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자는 먼저 뜻과 이런 일이 같기 때문이죠.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보다 더 가혹한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차후에 다루도록 합시다.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면 모두가 진짜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겁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협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비롭고 친근한 존재일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원격 시청 등을 주장하며 인간이 아닌 모든 상호작용이 우리의 의도를 가진 존재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다시 일어날 수 모르겠네요. 있는 모든 일들,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저울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상호작용,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한 나머지 우주도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동물과 사물을 다루는 방식, 즉 농사를 짓고 다른 생명체를 우리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실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보다 더 똑똑한 다른 생명체들은 우리를 그 선상에서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어떤 생각합니다. 식으로든 우리를 실험하거나 우리를 개발하는 것일 수도 안전한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는 위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맞죠? 왜 패턴이 바뀔까요? 물론입니다. 왜 다를까요? 특정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고 더 높은 수준의 영적 깨달음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특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종류의 에너지, 어떤 종류의 실험 대상, 어떤 종류의 음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제 말은 절단 사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납치 사건에서는 다른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발전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일부러, 우리를 일부러 만드는 혼종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납치에는 우리가 소를 대하는 방식과 비슷한 일종의 요소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유전자 검사 같은 거죠. 장기를 적출하고 조각을 떼어내는 거죠. 가축 유형의 시나리오에서는 침대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들을 데려가서 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체 내부에 침입하여 어떤 식으로든 기억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거의 연기에 가깝죠. 악의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수의사가 무언가를 할 때처럼 선의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수의사가 개를 수술할 때 개를 기절시키고 수술을 한 다음 집에서 개를 다시 깨우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수술을 받는 생명체를 해치고 싶지는 않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부정할 수 없는 해로운 영향이 있다는 납치 것을 시나리오가 기억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둘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난 2번의 대화를 통해 제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바로 꺼내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10가지 정도 있었어요. 오늘 좋은 대화였어요. 아빠 우린 같은 파장에 있어요. 저는 하이브리드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만 납치 사건과 기억 지우기, 그리고 실제로 조작에 대한 감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특히 이런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무섭고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그 일을 겪은 사람이라면, 그 일에 관여한 사람이라면 그 일에서 오는 성장을 보세요. 어렵고 무섭지만, 하지만 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일어나서 가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수년 동안 많은 조사를 하고 납치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스케치를 하는 등 모든 종류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중 55분의 1 정도는 납치 사건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도, 그리고 지금도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입거나 네, 정신적 손상을 입은 의도하지 사람들이 않은 있습니다. 것인지 전체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의도와는 상관없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인가요? 아, 영적으로 성장하는군요. 잘 됐네요. 하지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흑백으로 보려고 노력하며 어쩌면 모든 시나리오가 야, 동시에 서로 일어날 다른 수도 의제를 있다고 가진 생각합니다. 다양한 존재와 함께라면 이 모든 맞아요. 것이 그래서 매우 가능합니다. 복잡하죠. 여기에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한 그룹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수백 개의 다른 존재들이 수백 개의 다른 의제를 가지고 수백 개의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말 그대로 좋은 의제를 얻을지 예, 나쁜 아니면 의제를 복합적으로요. 얻을지 저는 살아오면서 로또를 다양한 맞추는 경험을 것과 해왔어요. 같기 때문입니다. 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니 제 나름의 편견이 생겼습니다. 제이콥스 박사님이 정말 흥미로운 연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거요. 하이브리드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은 책들을 보면 몇 년 전부터 꽤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베티 안드레아스와 불륜에 관한 책이었는데 레이 파울러가 쓴 감시자들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일 직원요 납치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녀의 책은 놀라웠지만 그녀는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납치 당시의 모든 단계를 아주 자세하게 스케치했어요. 그리고 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반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그녀의 난자를 채취하고 난자를 섞고 잡종 아기를 그녀에게 소개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과 모든 성향이 것들이요. 있었고,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그런 일들이 감정과 어느 감정을 정도는 얻는 일어나고 것이 있다고 어떤 믿습니다. 목적이나 알게 이유인지는 되었습니다. 모르겠지만 우리 인류도 태초부터 조작을 당해왔다고 확신합니다. 맞아요. 만약 그 실마리가 사실이라면, 우리 인종이 조작되었다면 이것이 진화의 다음 단계가 아니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이콥 박사의 연구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 떠오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책에서 일반 지구인이나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 하이브리드와 만나서 식료품을 사는 방법, 스토브 사용 방법, 아파트에서 사는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나타나서 자동차 운전법을 가르쳐 준다는 식의 정말 엉뚱한 이야기만 있죠. 마치 사회에 통합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존재들에 대한 설명과 그들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지능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조심스럽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특정 질환, 신경학적 질환에 대해 이야기한 한 연구자가 있었는데 이 잡종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게 들립니다. 네, ADHD나 주의력 장애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럴지도 모르죠.
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맞아요. 기분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특히 저도 특수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여기서의 조각들을 연결하려는 그리고 것뿐입니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밥 비글로우나 잉고 스완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서 인간이 아닌 외계인을 만났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이야기 속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재앙 속에서 혼란스러워할 때 제가 그들을 안내할 수 있죠. 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경험과 관련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지구는 광물과 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핫스팟 같은 곳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쇼핑 가게요. 동네 미니마트 같은 곳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저기 메뉴에 있는 게 아니길 바라죠? 네, 우리가 진열대에 오르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른 동물들도 진열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의 돌연변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돌연변이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브라질의 인간 돌연변이 사진을 자세히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하늘의 불이 생각나네요. 왜 지금 그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죠? 트래비스 월튼 맞아요. 월튼 워커인가요? 처음 깨어났을 때 누에고치 같은 곳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구 곳곳에서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종된 후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몇 알고 년 전에도 있습니다. 삽스릴 타깃을 놓친 적이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상위권 중 하나였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제러드인가? 뭔가. 네, 맞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 사건과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UAP 유형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추측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니, 제 생각에는 무서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의 유해 일부가 발견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다시 말하지만 RB 데이터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 조사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선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영적 자극, 여행, 인생 경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훼손, 정신적 문제 등 어두운 면에 대한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논의했듯이 이 모든 것에 다양한 대해 시나리오가 정확히 서로 무슨 일이 상충되는 일어나고 방향으로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것일 파악하기는 수도 있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권한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력한가요? 아니요, 저희는 이 일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가짐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믿고 생각할수록 더 많은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들을 때 처음에 경고한 것이지만 현실로 만들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수면마비를 앓고 있었는데 그림자 형상이 항상 나타나곤 했어요. 정말 끔찍했죠.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된 후부터 제 경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감정 상태와 마음, 생각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따라 조작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신호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누군가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를 알아차리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시나요? 네, 물론이죠. 항상 직감과 직감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자신의 힘을 인식하고 내면의 작업을 수행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월드 이벤트 세션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하죠. 우리는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경고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부정적이고 무섭고 어둡게 표현하는 것이 항상 판매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중독성이 강한 빈도입니다. 네, 물론이죠. 무엇보다도 명상에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저는 과거의 서클 그룹 명상 활동을 통해 이러한 생명체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무서운 경험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동등하고 정말 영적이고 좋은 경험도 했어요.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그냥 정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에 대한 책을 썼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들이 읽기를 책을 읽는 신명 것입니다. 인터넷 인터넷 서핑이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아마존에 있나요? 네, 켜진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닌 의식을 가지고 신과 같은 능력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 어둡고 그림자 같은 생명체들과 몇 가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우리 같은 원격 시청자가 시간과 공간 어디든 갈 수 있고 모든 종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믿게 되면 인류가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을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저를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다른 생명체들도 있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죠. 흰색과 어둠, 선과 악의 음양 균형이 맞아야 하죠. 비물리적 요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생태계 내에서는 항상 음양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사랑과 비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은 없습니다. 모두 긍정적이죠. 아니요, 힘들어요. 하지만 당신은 모두 어두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 우리는 모두 파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어둠이 없으면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음양과 같지만 움직이는 음양 속에 있고 앞뒤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며 실제로 제가 배운 몇 가지 교훈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삶과 경험에 어둠의 색조가 약간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 색조가 바뀌고 그러나 온 몸과 온 우주는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균형을 경험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삶의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100대 100으로 밝거나 100대 100으로 어두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생각은 항상 중요한 관점입니다. 스스로를 조정하려고 납치, 노력하는 신체 훼손과 변화하는 같은 무서운 저울과 일들에 같습니다. 대해 이야기할 때 어쩌면 우주가 최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교훈을 얻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것이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 보지 않고 우리 종처럼 집단적으로 보거나 우리 모두가 자신과 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더 큰 의식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나쁜 것은 약간 좀 더 쉽게 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거리의 밀접 접촉이라고 하죠. 끔찍하죠. 그리고 끔찍해 보이죠. 네, 맞습니다. 균형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삶의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요. 당신은 집중하는 것에 끌린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사물에 대한 당신의 인식에 끌립니다. 나쁜 점을 찾는다면 저도 그 수렁에 많이 빠져봤으니까요. 저도요. 그게 당신이 보는 전부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그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죠. 부정적인 요소는 어디에나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이죠. 시끄럽지 않을 뿐이지요. 항상 싸움이죠. 당연하죠. 원격 시청 같은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 더 나아가 사회가 그 균형을 찾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데스 원격 시청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에 액세스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나 갈 수 있는 곳에는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의 삶과 당신이 잘못 흐름에 실제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RV가 미래의 긍정적인 혜택이라고 생각하며 타고난 재능이 정도에 따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감에 따른 순수한 직관, 목 뒤에서 느껴지는 찌릿찌릿한 느낌만 있으면 됩니다. 네. 직관적 추진력을 강화하는 방법, 직관적 추진력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 있나요? 테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시간을 내어 내면의 결합 메커니즘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명상입니다. 어떤 종교적,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조용히 하고 자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발과 양말을 벗고 풀밭 위를 걷는 것, 지구와 연결되는 것, 지구를 통해 기 에너지가 나를 통해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간단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의 영적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 소음과 수다를 잠재우는 거죠. 네, 줌, 휴대폰, 태블릿 등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 주변 공간에서도 더 많은 소음이 발생하죠.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입니다. 예전에는 밤에 잠들기 전에 명상을 하며 잠에 들곤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대부분 잠들기 전에 앉아서 틱톡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네, 저도 다른 사람들만큼 못하죠. 저도 시간이 더 필요해요. 지난 몇 주 동안 몇 가지 질병으로 인해 혼자만의 시간을 좀 더 가지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를 의식해야 합니다.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연습이죠. 저는 꽤 꾸준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명상을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밤에 명상을 하려고 하면 기절하기도 하는데 좋은 일이죠. 하지만 특별한 경험을 하려고 할 때는 루틴을 정하고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일하러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운동만큼이나 식사도 중요하죠. 제 인생에서 그 정도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물론이죠. 네, 모든 분들께 이보다 더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충분히 하지 않으니까요. 첫째,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가이드 명상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레이키 수련을 통해 명상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명상을 정말 못해요. 네, 저도 그랬어요. 명상은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말한 것처럼 잔디밭을 걸으며 오로지 집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잔디 위를 걷는 발 느낌에 집중하거나 요가를 하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상할 때 마음이 더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요.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샤워할 때도 샤워기에 물을 받아도 좋습니다. 회의, 공과금 납부 등 온갖 시끄러운 일 대신 앞으로의 하루를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세요.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내 대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더 잘 알면 우리 모두는 그런 시간을 직관도 더 많이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진정한 비결은 자신과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소한 생각과 감정, 그리고 불운을 아는 것 외에는 심령 없습니다. 신호는 매우 미묘합니다. 너무 미묘해서 우리의 수다스러운 마음은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념체계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핵심은 일단 그 상태에 들어가서 그것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무엇이 내 것이고 무엇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인지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그 신호를 포착하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고 그것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호가 너무 미묘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팔 위로 작은 초록색 파리 같은 것이 지나가는데 먹이를 주고 털 몇 개를 건드리면 팔에 머리카락이 살짝 꼬이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작은 동엄이나 작은 곤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몸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살짝 비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에너지 센터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배우고 신호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현란함의 심령적인 부분은 팔을 보고 거기에 앉아서 파리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좋은 직관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리가 저기 있구나 하는 식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털어냅니다. 이걸 확대해서 보면 저 파리가 진짜로 보입니다. 파리의 색깔을 보고 파리의 날개를 보세요. 그가 하는 일을 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도 이해합니다. 머리카락이 경련하는 곳의 느낌, 몸의 나머지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척추와 중추 신경계로 그런 생각을 모두 내려보내고 목이 간질간질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을 정말 이해하게 됩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합니다. 피드백을 구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탐구하기 시작하면 어떤 느낌이나 인상을 받곤 했어요. 보통 다른 사람이나 감정에 관한 것이라면 저는 감정을 정말 쉽게 포착하거든요. 저는 친한 사람들에게 너 지금 무슨 일이야? 라고 묻곤 했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그리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면 점점 더 편안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아무에게나 가서 트라우마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건 제 상상이었음을 이해해 주세요. 아니요, 이건 제게 들어오는 심령 신호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신호 라인을 그런 강화합니다. 점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 어떤 수업을 듣거나 매뉴얼을 읽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 정서지원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일해왔어요. 아이들의 감정은 정말 기복이 심해서 가만히 앉아서 아이들의 신호를 보고 제가 느낀 감정을 관찰한 다음 대화를 나누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직관적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들어오는 데이터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확인하는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는 사진 같은 창의력을 통해 제 일을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잠시나마 감정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이제 필요할 때 종료할 수 있나요? 네,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원격 시청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접근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동안 종이에 세션 종료라고 적으면 끝나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죠. 그래서 그런 접근 방식을 20년,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다른 모든 작업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속을 제외하고는 저에게 즉흥적인 직관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앉아서 전원을 켜고 끄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직관력이 거의 위축된 상태입니다. 환경에서요. 여러분의 경험상, 여러분의 세계에서는 자발적인 것과 켜고 끄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전원을 생각하시나요? 켜고 끄는 것은 제가 완전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식스센스 같은 거죠? 애가 시체가 나타나면 겁을 먹었죠. 전 항상 깜짝 놀랄까봐 두려웠어요. 리모트 뷰잉을 배우기 전에는 항상 눈을 뜨고 있었는데 리모트 뷰잉을 배우고 나서는 그런 일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매일 감정적으로 매우 예민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오는 신호가 너무 많아요.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격 시청을 통해 이러한 규율도 확립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제어 기능이 있어서 필요할 때만 켜고 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신호가 너무 많아서 정말 지칠 수 있습니다. 정말 지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접지 연습, 명상, 그리고 모든 것을 멈추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면 긍정적인 주파수를 내보내고 부정적인 것에 맞서 영원히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잘 됐네요, 데이즈. 처음에는 부정적이고 어둡게 시작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하게 되어 균형과 기쁘네요. 어둠의 조화입니다. 당신은 빛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쇼의 절반 정도만 했어요. 네거티브는 무인, 라이트 쇼는 반만 했죠. 하지만 꽤 저는 괜찮았어요. 수십 년 전에 그들이 저에게 했던 말처럼 우주의 모든 부분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항상 균형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조화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주파수. 모든 것을 주파수와 진동으로 생각하라는 테슬라의 그리고 말이 저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에 집중할 때 그 주파수를 내보내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공포 포르노에 빠져들면 도파민이 분비되죠. 이런 기분이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되죠. 아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좋은 거기에 토론이었습니다. 집중합니다. 이런 기복이 심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흑인과 백인 주제. 네, 집중력을 유지하고 우리 자신의 힘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를 탐구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두운 면으로 가서 약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런 자신을 발견한 다음 그것을 뒤집어 균형을 조금 맞추세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진처럼 창의적인 출구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작가예요. 저는 글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나서 한 발짝 물러서서 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화가든 가수든 무엇이든 제 사진의 주제와 상관없습니다. 표현 방식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제가 창의력을 통해 보고 느끼는 어둠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죠. 빛은 그 반대쪽 끝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저는 영적 수행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에 대한 어두운 집착을 찾아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그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주로 내보내서 어떤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예술이 하는 일이죠. 내 안에서 그것을 꺼내서 예술 작품에 담아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좋은 형태로 지적이네요, 소비할 데이즈. 수 있도록 훌륭한 밖으로 토론이었어요. 내보내는 것이죠. 저와 함께 여러분의 지혜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두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행성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는 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통제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가 감옥 같은 행성인가요? 아니면 저 안에 어떤 힘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학교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은 우리를 가르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데이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반갑습니다. 물론이죠. 다음 팟캐스트에서 다룰 주제 목록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제게 감사드립니다. 미래 예측 그룹에게도 감사합니다. 데니스 네이피 2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